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좀 괜찮아질란가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또 사흘 만에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건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지대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상회담, 뭐 종전선언,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반향을 일으켰는데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남북 통신선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뭡니까? 왜 이럽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중장거리 해외를 위협하는 그런 미사일들은 유엔 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단거리 미사일은 자의적 차원에서 계속 실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안 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의적 차원에서 미사일 실험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예. 뭐 그 이후로도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때는 유엔 결의안 위반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와서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보리 긴급 소집돼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뭐 이렇게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성명을 내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항에는 그 항상 북한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하고 나서 한 10여 차례 제재 결의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기술이라 그러면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단거리 미사일만이 아니라 우리 다연장 로켓포라고 얘기하는 방사포 북한에 네네. 모든 게 다 해당되고요. 그렇죠. 좀 더 넓히면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항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은 전혀 틀리진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것이 트럼프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되면 북한 스탠스는 완전히 꼬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에 지금까지 장거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약 3년 10개월 동안 도발을 자기들은 안 하고 있다. 즉 제재 위반을 안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 해당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단거리 미사일이 도발이라고 하면 이미 북한은 2019년 4월부터 제재를 어겨왔다는 거거든요. 네. 결의안을. 그렇게 예. 되면은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지고 굉장히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초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속보를 보니까 미국 무부에서 북한에 적대 의도 없다 또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국이요? 예. 아침에 예 북한에 적대 의도 없다고 미국 무부에서 발표한 게 있던데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서로 적대적인 의도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시정연설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밝혔죠.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대해서 계속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취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라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북미 관계를 개선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수교를 하자. 워싱턴과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그래야지 적대시 정책이 없어지는 것이지. 예, 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적대시 정책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다라는 거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자라는 게 북한의 적대시 정책을 없애자는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게 굉장히 평화 무드로 가나 했는데 이제 뭐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뭐 그게 아니든 탄도 미사일이든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지금 남북 통신선을 복원해서 뭔가 좀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면 국내 여론도 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러지?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근데 뭐 남이나 북이나 이 분단 구조에서는 서로 계속 미사일 실험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네. 예. 사실 뭐 실험 양이나 기술로 보면은 우리가 한 2배는 훨씬 많을 거고요. 미사일 실험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기술은 예. 북한보다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 우리의 미사일 실험은 보도가 잘 안 되죠. 이번에 몇 개 보도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모든 게 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려지죠. 아니 본인들이 쐈다고 막 네. 신문에 막 실잖아요. 사진도 막 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걸 모든 걸 또 다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다 알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분단 구조에서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사실 외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서로 군사 훈련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보통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북이 대화를 원하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미사일도 쏘고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것도 알겠는데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제 관계가 모두 그렇습니다만 우리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의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서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지만 해 주변 수역에 군사 기지를 설치한다든가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대화를 해나가고 풀어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예. 그동안 남북이 상당 기간 대화가 없었던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그 29일 날 시정연설에서 10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내일 모레부터 그 남북 그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대화를 해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점은 그래도 비교적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북한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실무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다. 기존의 이제 외교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좀처럼 이제 안보리도 눈치도 봐야 되고 국무부에서 물론 뭐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모든 수사들을 다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진척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예를 들면 바이든이든 전에 트럼프든 대통령이 아무리 결정한다고 해도 실무를 추진하는 것은 미 국무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뭐 부장관도 있고 대북 특별대표 지금 성김 씨도 있고 그 밑에 실무진들도 있는데 그들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대로 척척 움직이냐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의 이런 국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로비가 계속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보수 정부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죠.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통일 외교를 하게 되면은 일본의 외무상이 따라다니면서 그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본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참 말하긴 참 너무 복잡한데 이 태평양 질서가 인도 태평양 질서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쿼드라든가 파이브 아이즈라든가 거기다가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일본의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태평양 질서를 관리하던 미국의 시스템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의 보수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두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동북아에서 이런 어떤 위기가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일본의 군사적인 가치는 중요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곤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일본의 로비 또 다른 나라들의 로비들을 미 국무부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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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인지대 통일학부의 진유관 교수였습니다.